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저녁.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시계는 이미 8시를 넘겼고 마지막 버스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아, 왜 오늘에만 이렇게. 루리, 22살, 서울대 문헌학과 3학년. 평소라면 친구와 함께 카페에서 시간을 때우고 버스를 탔을 텐데 오늘은 논문 마감 때문에 도서관에 갇혀 있었다. 이제 집까지 어떻게 가? 택시. 지갑 속에 남은 돈은 커피 한 잔 값도 아깝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루리 씨. 아직 여기 있었어. 고개를 들어보니 루나 교수님이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30대 중반의 그녀는 문헌학 전공 교수로 우리 학과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하나였다. 검은 코트에 흰 스카프를 두른 모습이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보였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버스를 놓쳤어요. 집에 가는 길이. 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차로 데려다 줄게. 마침 내 차가 여기 주차돼 있어. 그 순간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루나 교수님과 단둘이 차를 타다니. 그녀의 강의는 항상 나를 사로잡았고 그 속에 숨겨진 따뜻함은 나의 외로운 대학 생활을 밝혀주었다. 하지만 그건 교수와 학생의 경계선 너머로 넘어가서는 안 될 감정이었다. 한국에서, 특히 우리처럼 보수적인 학문 세계에서. 차 안은 따뜻한 히터 바람과 그녀의 은은한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라디오에서는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가 흘러나왔다. 루리 씨, 요즘 논문은 어때? 항상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 그녀의 말에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냥. 교수님 강의가 도움이 돼요? 조선시대 시조에 대한 부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그녀의 집은 홍대 근처, 내 집은 신촌 기숙사. 짧은 길이었지만 그날 밤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말했다. 다음에 커피나 한 잔 어때? 학과 사무실에서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부터 우리의 만남은 우연에서 시작된 작은 비밀로 변했다. 루나는 항상 조용한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책 속 세계에 빠져 살았고 서울의 번잡한 거리보다는 고즈넉한 한옥마을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전통 한지 공예가로, 루나는 그로부터 물려받은 섬세함을 가졌다. 하지만 20대 후반,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직면해야 했다. 대학 시절 만난 첫사랑, 여자였다. 그 관계는 가족의 반대로 끝났고, 루나는 그 상처를 안고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사랑은 때론 독이 돼 그녀는 혼자 중얼거리곤 했다. 루리와의 만남은 그런 그녀에게 작은 물결이었다. 루리는 활기차고 눈빛이 맑았다. 강의실에서 그녀의 질문은 항상 날카로웠고 그 뒤에 숨겨진 호기심은 루나를 미소 짓게 만들었다. 커피 약속은 학과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경복궁의 가을 단풍이 물들어 있었다. 교수님, 시조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어떻게 읽으세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 루리의 질문에 루나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여성의 시는 숨겨진 외침이야. 우리처럼 표현되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지. 그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루리는 집안이 가난해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고 어머니는 지방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공장에서 일했다. 엄마는 항상 열심히 살면 다 되라고 하세요. 하지만 가끔 외로워요. 루리의 고백에 루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 접촉은 짧았지만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루나는 스스로를 탓했다. 학생이야. 경계를 지켜. 하지만 밤에 그녀의 꿈속에는 루리의 웃음이 스며들었다. 한 달 후 학과 세미나에서 루리는 발표를 했다. 주제는 조선시대 여성 시인의 감정 표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열정적이었다. 루나는 객석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벅찼다. 발표 후 복도에서 루리가 다가왔다.
교수님, 어땠어요? 완벽했어. 내가 자랑스러워. 루나의 말에 루리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날 비가 다시 내렸다. 루나는 루리를 차로 데려다주며 말했다. 이번 주말 한옥마을에 가보지 않을래? 어머니 작업실도 보여줄게. 루리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길은 가을바람에 속삭였다. 루나의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루리를 맞이했다. 어서 오렴, 루리야. 루나가 너 얘기 많이 했어. 한지 등불 아래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루나 어머니의 삶은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 있었다. 여자는 강해야 해 하지만 마음은 부드럽게 그녀의 말은 루리에게 스며들었다. 저녁, 루나와 루리는 마을 언덕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여기 오니 마음이 평화로워. 루리가 말했다. 루나는 그녀의 손을 살짝 스쳤다. 너와 함께라서 그래? 그 순간 바람이 불어 루리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루나는 참을 수 없었다. 루리야, 나 너를 좋아해. 그 이상으로 루리의 눈이 커졌다. 교수님. 저도요. 하지만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학과의 규율.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첫 키스를 나눴다. 부드럽고 떨리는 입맞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우리의 사랑은 싹텄다. 그러나 그 싹은 곧 폭풍을 맞이할 터였다. 겨울이 다가오자 우리의 만남은 비밀스러워졌다. 루나는 학과 사무실에서 루리에게 메모를 남겼다. 오늘 7시 익선동 카페. 익선동의 골목은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반짝였고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핫초코를 마셨다. 루나야, 나 이제 교수님이라고 안 부를게. 루리의 장난기 어린 말에 루나는 웃었다. 좋아, 루리. 하지만 조심해야 해. 누가 보면. 우리는 손을 잡았지만 문득 불안이 스쳤다. 루리의 친구 지은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요즘 왜 그렇게 행복해? 교수님하고 뭐해? 지은은 루리의 룸메이트로 솔직한 성격이었다. 루리는 대충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한편 루나는 학과 회의에서 동료 교수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루나 교수, 학생들과 너무 가까워 보이네. 조심해.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루나는 과거의 상처를 떠올렸다. 첫사랑 미경과 헤어진 후 그녀는 가족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라는 편지를 받았다. 너 같은 애는 결혼도 못해. 어머니의 말은 아직도 가슴을 후벼 팠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깊어졌다. 설날, 루나는 루리를 가족 모임에 데려갔다. 북촌집에서 떡국을 먹으며 루나 어머니는 루리를 딸처럼 대했다. 루리야, 우리 루나가 너 만나고 나서 밝아졌어. 루리는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학과에서 루리의 발표 자료가 유출되었다. 누군가 루나의 개인 메모를 훔쳐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루리는 충격을 받았다. 누가? 왜? 루나는 진정시키며 말했다. 내가 알아볼게. 내 탓 아니야? 조사 결과 지은이었다. 루리의 가장 친한 친구, 지은은 루리의 행복을 질투했고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동성애는 잘못이라고 믿었다. 루리야, 너 미쳤어. 교수랑. 가족이 알면 어떡해. 지은의 고백은 배신의 칼이었다. 루리는 울며 루나에게 달려갔다. 미안해. 나 때문에. 루나는 그녀를 안으며 속삭였다. 우린 강해. 함께라면. 하지만 그 배신은 우리의 관계에 균열을 냈다. 루리는 지은과 절교했고 루나는 학과장에게 소환되었다. 증거가 없지만 조심하세요. 그 압박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봄꽃이 피는 3월, 루나는 휴가를 내고 제주도로 루리를 데려갔다. 잠시 피신하자 비행기에서 루리는 창밖 바다를 보며 말했다.
루나야, 나 무서워. 이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 루나는 그녀의 손을 쥐었다. 한국은 변하고 있어? 우리처럼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야. 제주도의 검은 모래 해변에서 우리는 맨발로 걸었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속삭임을 삼켰다. 사랑해, 루리. 영원히 루나의 고백에 루리는 눈물을 흘렸다. 그곳에서 우리는 미래를 꿈꿨다. 함께 사는 작은 집, 책과 차로 가득한 일상. 돌아온 서울은 차가웠다. 학과에서 루나에게 정식 경고가 내려졌다. 학생과의 사적 만남 금지. 루리는 자퇴를 고민했다. 나 때문에 교수님 직업이. 하지만 루나는 고집했다. 포기하지 마. 내 꿈이야. 그때 루나의 과거가 드러났다. 미경, 첫사랑이 연락을 해왔다. 루나야, 나 결혼해. 너 생각나서. 그 소식은 루나를 무너뜨렸다. 나도. 정상적으로 살아야 할까? 루리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정상은 우리가 정하는 거야? 고조는 여름에 왔다. 루나 어머니가 병들었다. 암 진단. 루나는 병원에서 울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어머니는 약한 미소로 말했다. 루나야, 사랑은 후회 말고 해. 나처럼. 루리는 병실에서 루나를 지켰다. 밤새워 손을 잡고 차를 타고 서울 거리를 달렸다. 우린 가족이야. 루리의 말은 루나의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지은의 소문은 확산되었고 언론이 학과를 파헤쳤다. 서울대 교수 학생 불륜 의혹. 제목은 우리를 찢었다. 루나는 사임서를 제출했다. 더 이상 못 버텨. 루리는 절규했다. 안 돼. 나 없이 가지 마. 그날 한강다리에서 루나는 루리를 끌어안았다. 함께 가자. 새로운 시작. 바람이 불고 강물이 출렁였다. 우리의 눈물은 비처럼 떨어졌다. 배신의 고통, 사회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다. 가을이 다시 왔다. 루나는 프리랜서 작가로 전향했다. 한옥마을에서 작은 작업실을 열고 조선시대 여성시를 번역하는 책을 썼다. 루리는 졸업을 앞두고 루나의 조수로 일했다. 우리의 일상은 평화로웠다. 아침에 함께 차를 마시고 북촌 골목을 산책했다. 루나야, 행복해. 루리의 물음에 루나는 키스했다. 너 덕분에.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남아있었다. 지은이 사과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루리야. 나도 아팠어. 이제 이해해. 루리는 용서했다. 모두가 성장하잖아. 루나 어머니의 병은 호전되었고 그녀는 우리를 축복했다. 너희 사랑, 아름다워.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LGBT 커뮤니티의 행진, 드라마 속 다채로운 사랑 이야기. 우리는 그 물결 속에 섰다. 그러나 마지막 시험은 루나의 가족이었다. 아버지가 서울로 왔다. 루나, 이게 무슨 짓이야? 결혼 안 해. 루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이게 제 3이에요. 루리와 함께. 아버지는 처음엔 분노했지만 루나의 눈물을 보고 한숨 지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 용서는 우리의 승리였다. 겨울, 눈이 내리는 날 우리는 한강에서 산책했다. 루나야, 앞으로도 함께. 루리의 손이 차가웠다. 루나는 따뜻하게 쥐었다. 영원히. 눈송이가 우리를 감쌌다. 우리의 사랑은 폭풍을 이겨낸 나무처럼 뿌리 깊게 자랐다. 한국의 거리에서 우리는 자유를 선택했다. 시간은 흘렀다. 2년 후, 루리는 문헌학 석사생이 되었고 루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우리의 책 숨겨진 시의 속삭임은 여성과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어 히트쳤다. 북촌집은 우리의 안식처. 루나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해 한지 램프를 만들어 우리에게 선물했다. 빛이 되어라. 지은은 다시 친구가 되었다. 너희 덕에 나도 변했어.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고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사회는 여전히 가혹했지만
작은 변화가 쌓였다. 프라이드 행진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서울의 거리가 무지개로 물들었다. 어느 가을 저녁, 버스 정류장에서 모든 게 시작된 그곳. 우리는 다시 서 있었다. 루리가 웃었다. 그때 버스 놓치길 잘했어. 루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래, 운명이었어.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사랑은 계속되는 여정, 한국의 계절처럼 순환하는 감정. 우리는 서로의 피난처, 영원한 동반자. 바람이 불고 잎사귀가 떨어지며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피어났다.